지금 그 다음 페이지가 308쪽이거든요. 308쪽 지문 보기 전에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쌤이 문장이 삽입되는 곳은, 문장을 삽입해야 되는 곳은 지연아 어디라고 했어? 단절이 되는 곳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절되는 근거는 지유나 몇 개라고 얘기했습니까? 2개다라고 얘기를 했어. 첫 번째는 뭐냐면 내용적 근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문법적 근거입니다. 자, 내용적인 근거일 때는요, 앞에서 하던 말이랑 다른 말을 하면은 그거는 내용적 근거의 단절이 될 거고, 혹은 다른 소재, 새로운 소재가 추가로 등장하게 되면 그건 역시도 내용적 단절이 될 수 있어. 그 다음 문법적 단절은 뭐가 될 수 있냐면, 지민아, 문법적 단절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잘했어. 연대지, 연결어, 대명사, 지시, 요런 것들이 문법적 단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일단 우리 문법적 단절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연결어, 대명사, 지시어들이 눈에 보이지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단절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내용적 단절은 우리가 문장을 해석하고 무슨 말을 하지 머릿속에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어렵게 느껴질 거야. 우리 지금 풀어야 되는 152번의 경우에는 문법적 단절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뭐로 푸셔야 되냐면 내용적 단절로 푸셔야 되는데 그 역시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잘 집중해서 문제에 대한 답 한번 찾아봅니다. 답 하나 선택해 볼게요. 이게 2023년도 수능 문제였거든요. 만약에 진짜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에서 요걸 만난다, 요걸 약간 포기하고 다른 문제 거시면 됩니다. 어차피 90점까지가 1등급 아닙니까? 다른 거 다 맞으면 되는 거냐? 그럼 97점 1등급이잖아요. 자, 얘들아, 근데 요런 것도
해결하는 방법은 알고는 있어야지 될 거 아니야. 그죠? 요거 집중해서 한번 해볼게요. 요것만 하고 마칠 거니까 집중해서 한번 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negotiator이라고 했어. 얘들아, negotiator 하면 뜻이 뭐냐면 협상가라는 뜻이야. 협상가. 그래서 이 글 전체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상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협상. 자, 협상가들은요, 얘들아, 여기서 선생님이 TS라고 표시할 거야. 자, 왜냐면은요, 얘들아, 사실상 우리 문장 순서 배열이랑 선생님이랑 순서 배열이랑 문장 삽입 유형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랑 하고 있는 유형에서 선생님이 크게 주제 찾는 데에다가 힘을 실지 않았죠. 순서 배열의 경우에는 같은 말 연결하는 것끼리, 요거에는 뭐야? 문장을 단절된 곳에 찾는 곳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그래도 주제를 알면은 문제 풀기가 쉬워져. 여기에다가 노란 색깔 형광펜 하시고, 자, 여백에다가 한번 적을게요. should는 얘들아 의미가 뭐냐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should는 글쓴이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표현한 거야. 강한 뉘앙스, 강한 뉘앙스라서. 자, 그러면 글쓴이가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협상가들은요, should try,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를 노력해야 되냐면 찾는 것을. 근데 무엇을 찾을 거냐면 방법이야. 근데 어떤 방법인데 여기 있는 to slice가 앞에 있는 방법을 꾸며줄 거야. 나누는 방법입니다. 근데 무엇을 나눌 거냐면 a large issue라고 해서 큰 문제를요. 큰 문제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into small pieces라고 해서 작은 조각으로 나눌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should를 기반으로 TS를 잡으면 협상가들은요, 무엇을 큰 문제를요, 작은 조각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큰 조각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게 knowing as 뭐로써 알려져 있냐면 salami tactics라고 해서 살라미 전술로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 부분은 몰라도 되는데 이 상식선에서 알려드리면, 너네 살라미 햄 알지? 그죠? 살라미 햄이 굉장히 얇거든요. 그렇게 살라미 햄을 얇게 자르듯이 어떠한 큰 거를 작게 잘라야 된다. 뭐 이런 말이야. 오케이? 그럼 뒤에 문장 한번 볼게요. Issues that can be expressed라고 해서 issue는 issue인데요. 어떠한 issue냐면 표현되어질 수 있는 issue야. 근데 어떻게 표현되어질 거냐면요. 일단 우리 이거 했던 단어인데 지서가 이 단어 뜻 기억납니까? 잘했어. 량이야. 정량적. 자, 정량적. 그리고 measurable 하면 측정 가능한. 그 다음 unit 하면은 단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열었던 대세 갈로를 여기서 닫을게요. 자, 얘들아, 문제가 정량적이고 측정 가능한 단위로 expressed, 표현되어지면은요, 뭐 하기가 쉽냐면요, are easy to slice라고 해서 나누기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뒤에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라고 얘기를 했어. 얘들아, 예를 들어서 for example이 들어가면요,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이 같은 말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단절이 안 생기는 거지. 같은 말인지 한번 볼게요. compensation demand라고 해서 무엇은 보상 요구는요, 주어입니다. can be divided, 나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에 있는 slice into,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slice, 나누는 거죠. 여기 있는 divide, 다 나누는 겁니다. paraphrasing입니다. 보상 요구는 나눠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뭘로 나눠질 수 있냐면 cent per hour increment라고 해서 시간당 센트 증가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or 또는요. 일단 여기 있는 or이 연결하는 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야. 그럼 뒤에서 주어 동사 한 번 더 찾아주셔야 됩니다. lease rate 하면 얘들아 임대료야. 임대료. 우리가 건물을 빌리면 내는 돈이죠. 자, 임대료는요 can be quoted라고 했네. 일단 우리 quote 하면 인용하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선 임대료랑 어울려서 시세를 매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어.
자, 그러면 임대료는 시세가 매겨질 수 있대요. 뭘로써 시세가 매겨질 수 있냐면 as dollars per quarter feet라고 해서 이러한 쿼터당 몇 달러로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들 같은 말입니다. 자, 왜 같은 말인지 설명해 볼게요. 일단 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문제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정량적이고 측정 가능한 단위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문제야. 그죠, 얘들아? 근데 여기 봐. 요거 뭐 나옵니까? 정확히 무슨 말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야? 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그죠, 얘들아? 같은 말이야. 저 2번은 단절이 없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이 1번 TS 문장 하고 나서 이슈는요 하고 예를 들어서 두 문장 있지요. 요 두 문장이 무슨 말인지 정리해 줄게. 자, 글쓴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협상할 때 큰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문제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떠냐 하면은 정량적이고요. 측정 가능한 단위로 나아질 수 있는 문제야. 이 문제를 이렇게 나눈 거야.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작은 단위로 나눈다. 이렇게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뒷문장 한번 볼게. When working to fractionate라고 했어. 얘들아, 요거 주어진 단어인데요. 세분화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선생님이 계속 빨간 색깔 빗금 쳐주고 있죠. 슬라이스 하다, 나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거야. 근데 무엇을 나누냐면요. 이슈, 문제야. 근데 어떤 문제냐면 principle, 원칙이고요. 그 다음 관례입니다. 자, 요런 거를 나누려고 할 때는요. parties라고 했네. 일단 여기 있는 party는 그 파티가 아니라요. 당사자야, 당사자. 쌤, 여기서 당사자가 왜 나와요가 아니라 우리 지금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나오는 거야. 당사자들은 뭐를 사용할 수도 있냐면 동사입니다. The time horizon이라고 해서 시간의 지평선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 얘들아, 이 문장 무슨 말을 하는지 잠시 생각해봐. 나 5초만. 그러래요. 설명할게. 이 문장이 왜 지금 뭔 소리야? 여기 생각해봐봐. 현지야, 뭔 소리야? 자, 봐봐. 자, 협상을 할 때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눠야 되는데, 그리고 그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정량적이고 측정 가능한 단위로 나타내어지는 문제들이야. 근데 이번에는 봐봐 얘들아. 문제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원칙 혹은 관례에 대한 문제야. 얘들아 봐봐. 정량적인 거는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쉽겠죠? 너네 원칙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관례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야. 자, 그럼 앞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타입, 그 뒤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타입을 구분 지어주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럴 때는 우리한테 뭐를 사용해라 했냐면 시간의 지평선을 쓰래요. 근데 시간의 지평성을 as a way, 어떠한 방식으로 쓸 거냐면요. to fractionate the issue라고 해서 문제를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봐봐라 얘들아. 이 문제 타입 A일 때는 그냥 나누면 된다. 근데 원칙과 관례는 이 문제 타입 A인 전략적 단위보다는 비교적 나누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럴 때는 이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방법을 뭐로 써라고? 시간의 지평선을 이용해서 작은 조각으로 나눠봐라. 이런 말입니다. 됐죠 얘들아? 그 다음 볼게요. Another approach라고 했어. 얘들아 여기 있는 another 있잖아요. another의 그 뜻은 뭐냐면 또 다른 이란 뜻이죠. 응? 근데 이 독해할 때 another은 뭐라고 해석하실 거냐면 second라고 해석할 거야. second. 얘들아 그 second가 나오려면 first가 나와야 돼.
그리고 second가 나왔다라는 말은 이미 앞에서 요 계열을 한번 얘기했다는 거야. 다른 말로 이 second 뒤에다가 approach 접근법이 붙어져 있죠. 그럼 요 두 번째 접근법이거든. 앞에 첫 번째 접근법이 나왔어야 했어. 그 첫 번째 접근법이 뭐였냐면 시간의 지평선이야. 그럼 another로 받아줬으니까 그 뒤에 내용은 요렇게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접근법은 뭐냐면요. is vary라고 해서 다양화하는 거다. 무엇을? the number, 수를요. 얘들아, a number이 되면 많은, the number은 그냥 수입니다. 뭐에 대한 수냐면요. 방법에 대한 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 that the principle may be applied라고 해서 뭐가 적용되어질 수 있는 원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다양화해라. 그럼 얘들아, 요렇게 뻗어나가서 이번에는 방법을 뭐 한다고요? 다양화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법을 다양화해라. 자, 그리고 볼게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에 지금 그 뒤에 for example이 있거든요. for example이 연결되려면 아까 앞에서 한번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같은 말이 있어야 돼. 그럼 얘들아, 앞에서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원리와 이 원칙과 관례를 나누기는 쉽지 않으니까 원리와 관례를 나눌 때는 시간의 지평선을 활용해 보던지 another approach, 또 다른 접근법으로는 이 방법을 다양화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지. 그 뒤에 for example이 나오니까 뭐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지 단절이 아니냐면 방법 다양화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지 단절이 아니야. 방법 다양화에 대한 예시가 맞아요. 얘들아, 여기에 봐봐. 방법이 여러 개다. 자, 이 시간을 주는데요. For a period of no longer than 3 hours 라고 해서 3시간 이상을 주지 않거나요. 혹은 no more than once a month 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 제시된 방법이 하나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두 가지지. 그럼 방법을 다양화시킨 거 맞죠? 그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기선 단절이 발생하지가 않았어요. 자, 그럼 얘들아, 쌤이 지금 단절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표시한 선지를 보시면 3번과 4번에 아직까지 어떠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은 적어도 3번, 4번이야. 본인이 3번 혹은 4번 안에 집어넣으셨다 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친구인 것 같거든. 쌤이 잠시 시간 줄 테니까 그 둘 중에도 어디가 적절한지 한번 먼저 생각해봐. 자, 볼게요. 답은 몇 번이 돼야 되냐면 답은 4번이 돼야 돼. 자, 봅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 볼게요. It may be easier to reach an agreement라고 했어. 얘들아, 봐봐. 우리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agreement는 합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합의에 reach, 도달하는 게 easier,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하는 게 더 쉽냐면 settlement term이라고 해서 합의 조건이죠. 합의 조건이요. Don't have to be implement라고 했어. 일단 ment로 끝났지만 동사입니다. 시행하다라는 동사야. 합의의 조건이 시행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뭐 할 때까지 until month in the future 이라고 해서 앞으로 몇 달까지. 그래서 앞으로 몇 달까지 우리가 협상한 그 내용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아도 될 때 합의하기가 조금 더 쉽다. 이런 문장이야.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저 문장에서 하나만 잡으면 돼. 이 문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들아, 자,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거 지금 시간에 관련된 문장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왜 내가 3번, 4번은 적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요거잖아. 시간의 지평선. 그럼 적어도 시간의 지평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 시간과 관련 있는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 그럼 얘들아, 여기서 저 문장을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 순서 배열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쌤이 순서 배열을 할 때는 같은 말끼리 연결하는 게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죠, 얘들아? 그리고 같은 말을 연결하되 하나 더 챙겨야 되는 건 뭐냐면 올바른 순서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같은 말을 연결한다가 3번, 4번으로 선지가 소거됐어. 그럼 3번에 넣을지 4번을 넣을지 결정하는 거는 어떤 순서가 올바를지야.
요거 이해됐습니까? 3번에 넣으면 앞에 넣는다는 거고 4번에 넣으면 뒤에 넣는다는 거야. 뒤에 넣어야 돼. 그 이유는 뭐냐면 요 문장은 부연 설명하는 문장이야. 시간 지평선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는 부연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자, 요 얘기하잖아. 자, 이렇게 이 딱딱 나누기 쉬운 단위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면 된다. 예시 봐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원리나 관례일 경우에는 어떤 걸 활용해 보라 하냐면 지평선을 활용해 봐봐. 이렇게 쉽거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방법은 지평선 말고는 방법을 다양해 해봐. 방법을 다양하는 방법 요런 예시가 있어. 이렇게 된 문장이야. 요거 괜찮죠 얘들아?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긴 했는데요. 그래도 한 번은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얘들아 선생님 숙제 검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펼쳐놓으세요.